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4월 우리 시장 지수 에너지가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 대형주들을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고 이에 따라 지수도 함께 들썩이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에 부합하게 잘 나오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꼭 살펴보시고 투자 작전들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도 함께 하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입니다. 증권주 이대로 쭉입니다. 어제 시장 증권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관련한 투자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는요. 반도체 업종 리포트 원익 IPS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석의 고수익 포트, 흑전 성공한 성창기업 지주 급등, 네, 어제 추천해드렸던 장기 포트 종목 성창기업 지주 리뷰해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든든하게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함께 세워보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해주신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증권주 이대로 쭉이라고 꼽아오셨습니다. 네, 증시 호황에 일단 거래 대금이 상승하면서 증권주들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또 이와 함께 개별 이슈들도 더해지면서 어제장 증권업종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관련한 작전 세워주시죠. 네, 인사부터 조금 좀 흔들리셨네요, 앵커님. 네. 괜찮으시죠?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또 여기서 나와야 될 있죠. 증권주 어제 강했던 상황 그냥 오랜만에 올라오는 만큼 앵커님 그냥 지금 덜컥 사도 될까요? 저의 답은 알고 계시죠? 네, 아닙니다. 항상 여쭐 겁니다. 네. 무슨 종목이 됐든 간에 여쭤보고 시작할 겁니다. 네. 증권주를 근데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또 일부 증권주들이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2부 증권주도 올라왔습니다. 네. 네. 예. 바로 내용 들어볼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주를 바라보면서 지금 느끼는 시각은 딱 첫 번째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대비 좀 소외를 많이 받았다가 요즘 보면은 그런 업종 섹터들도 눈에 띕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원자력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번 정부 때 많이 좀 소외받았다. 그런데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올라온다. 뭐 이런 스토리처럼 증권주도 약간 비슷하게 그래도 시장의 거울인데 상대적으로 어떤 주가가 3,000선 쪽에서 움직이던 주가대와 한 3,100선 이상으로 왔는데 너무 좀 저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 소외 대비해서 좀 빠르게 격차를 해소하는 모습들이 어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실적이 또 좋아지면서 증시가 또 여러 가지 힘을 낸다. 당연히 증권주의 기대감이 높겠죠. 이런 쪽의 반영들이 어제 한꺼번에 나왔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건 나왔습니다. 나올 예정이 아니라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증권주도 실적 기대감 높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증권업종 중에 대표 주자들 실적 올해 1분기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아는 대표적인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 지금 작년 동기 대비 2,932%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숫자만 보게 되면 엄청나게 좋으네라고 볼 수 있어도 작년 1분기를 너무 못했죠.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 1분기 같은 경우 벌써 1년 전이네요. 예, 벌써 1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받고 시장이 급하게 위축되느라고 전혀 돌볼 사이가 없었던 대표적인 증권주의 실적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만큼 지금 보여주는 실적은 놀라울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해서 특히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기저효과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못했길래 지금 이 정도의 몇천 프로씩 실적이 나오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인데 6개 증권사 순위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약간 합쳤을 때 1조 5천억대 그러다 보니까 작년 분기 대비 600% 이상 그리고 지난 분기 대비 3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는 만큼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또 뛰어나고요. 특히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양시장 합계 일평균 거래 대금이 33조 원. 그래서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좋았다고 하는 4분기보다도 4분기가 27조 원대보다도 20% 높은 수치다라는 쪽에 좀 더 고무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신용 잔고죠. 특히 증권사가 이게 신용 잔고를 보고 있으면 이게 은행인지 대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네, 그냥 은행인지 아니면 증권사인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신용이 꽉 차서 거의 사상 최대 수준에서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면 돈 법니다. 아무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 이자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입니까? 그리고 또 신용 이자는 상대적으로 좀 비싸죠. 특히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포인트가 높은 수치를 플러스 알파를 받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정도 잔고 수준 가지고는 충분히 증권사의 이익을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아마 설명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 이런 어떤 실적 기대감과 증시의 소외 측면들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볼 측면들이 증시가 추가 상승을 해야 그러면 일단 소외는 회복했고 소외된 부분들은 회복했고 다음을 노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또 3,200선까지 시장이 뛰어야 그다음에 추가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최근의 동향들이 뭔가 움직일 듯 하지만 아직은 좀 약간 좀 부족한 상황들이죠. 이렇게 과거처럼 꿀럭꿀럭이면서 올라가는 장세가 아직은 아닙니다. 게다가 또 예탁금을 보게 되면 1월 초에 70조 원대에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63조 원대 약간 좀 자금이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특히 요즘은 코인 쪽으로도 간다. 지금 아직도 주식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가상화폐 시장이 좀 뜨겁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도 좀 반영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거래 대금을 이끌 만한 어떤 예탁금을 보게 되면 약간 힘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어제 중소형 증권사 우선주가 강했습니다. 어제 또 증권주에서도 드디어 정치 테마주가 탄생하더라고요. 또 같은 뭐 파평 윤 씨의 또 설립자인가요? 네, 어떤 모 증권사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연결되는 또 정치 테마주도 탄생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연결돼서 주가가 뭐 20% 이상씩 올라갔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렇게 썩 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또 하나 이제 거래대금도 계속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래대금은 좀 힘이 빠집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1월 달이 가장 좋았었죠. 42조. 네,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2월 달 때 32조, 3월 달 때 20조 원대 26조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1분기는 좋다고 하더라도 1분기가 상고 하저로 나오는 거래대금이죠. 그러면 4월 달이 시장이 레벨업 되지 않고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못 늘어나는데 실적을 그러면 또 설명하기가 약간 좀 힘들겠죠.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일회성 비용입니다. 이쪽을 봤었을 때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이번에 금융위에서 권고사항이 나온 게 옵티머스 펀드 100% 매상하라라고 나왔던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일단 불확실성의 제거 관점, 어떤 100% 배상안이 뭐 위자료도 없고 뭐 이런 어떤 그동안 어떤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게 일단 100%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불확실성 제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비용이 들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도 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됐을 때 비용이 증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살짝 고심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 좋고 잘 돈 벌었을 때 이런 어떤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조금 더 수익은 덜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결론적인 투자 포인트를 봤었을 때 지금 여기서 더 간다. 증권주가 더 탄력적일 것이다. 라고 대응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증시가 레벨업되는 분위기 확인하고 또 한번 변화가 나와야 그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주를 공격적으로 대응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시장 보고 그다음에 우리 앵커님 좋아하시는 것처럼 살살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증권주 중에서 탑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계속 증권주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앵무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죠. 카카오뱅크 기대감이 최근에 높은 게 모바일로 대출 받는데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카카오뱅크가 자본을 확충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가치에 대해서 특히 요즘 IPO 기업들의 기업 가치에 대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금융지주도 그를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어떤 기회 요인들은 높다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나 두 번째는 전 직장과 관련된 의무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메리츠증권을 선호하는데 보통 회사 나오게 되면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회사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주 가치를 충분히 제고한다라는 얘기고요. 돈도 잘 버는 회사지만 직원한테 대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회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권사를 중심으로 주주 가치 제고하고 그리고 또 어떤 보유 가치 지분에 대한 얘기들 나올 수 있는 한국금융지주 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고 서서히 좀 늘려줄 때 모아가자라는 전략들 주셨고요. 이 안에서 토픽 종목으로는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메리츠증권 꼽아주셨네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철강주 쉬었다가 또 갈까라고 또 이번에는 철강주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철강주도 지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품 가격 상승과 함께 또 조선사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철강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이런 전망들. 여기에다가 또 중국의 탄소 배출 감소의 일환으로 철강 생산을 줄이고 또 수출 환급세도 낮추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또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라는 전망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한 작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이 다 얘기하셨는데 또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시면은 조금 그렇긴 한데요. 예. 또 두 번째 질문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철강주는 사도 되지 않을까요, 앵커님? 이 정도면? 철강주는 좀 봐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보면은 그럼 사겠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끝났네요, 그러면. 네, 내용 끝났고요. 특히 철강주 같은 경우 지금 앞서 얘기하셨던 중국발 철강 산업의 구조 조정이 표면적으로는 환경을 생각한다라고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가동률을 좀 조절을 하면서 앞으로 경기 과열을 좀 막겠다라는 의도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사 가동률을 50%대까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줄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한 뭐 7, 80%대 정도까지는 눈치를 보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가동률이 줄어든다고 하게 되면 반대로 국내 철강사에는 약간 기회 요인들이 높겠죠. 게다가 또 친환경을 생각하면서 생산 고로 방식을 전기료 쪽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도 변화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증치세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같은 개념들이 수출을 했었을 때 증치세를 환급받는 부분을 폐지 또는 축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업체들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수혜적인 측면들이 높고요. 그런 또 중국발 이슈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에 대한 인상 요인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대표적으로 철강업을 보게 되면 딱 두 가지 많이 봅니다. 철광석 가격과 그리고 그 철 스크랩 관련된 쪽을 많이 보는데 둘 다 우상향을 가파르게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또 좀 묵직한 모습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레벨업된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철강사가 충분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요건들이 발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올해만 들어서도 포스코나 현대제철, 특히 포스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스프레드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높은 게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또 포스코는 실적도 좋아질 걸로 보여지죠.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대가 넘는 수준.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79% 증가한 수준이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4조 8천억. 근데 지금 최근의 기조를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1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올해 실적 대비해서 포스코를 바라보는 밸류가 PER 기준으로는 9.5배, PBR 0.5배 안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뭐 US 스틸과도 비교해 보게 되면 거의 뭐 2배 이상 밸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다라는 인식이 드는데 한국 기업들도 좀 프리미엄 받는 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PBR 기준으로 10배 전후를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예, 해외 업체들과는 아직 좀 비교할 대상들이 훨씬 더 싸는 국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요인들이 그러면 가격은 계속 인상시키는데 그 가격 인상이 충분히 전방 산업의 정가를 시킬 만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 호황이냐라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게 되면 아직 이 부분은 살짝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방 산업의 흐름을 보게 되면 철강을 가장 많은 쪽이 일단 자동차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조선, 뭐 건축 그리고 기계 이런 쪽인데 또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을 해봤을 때는 아직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할 정도로 강하게 변화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만으로 전방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아직 그 과거에 2008년도, 2007년도 나왔던 본격적인 어떤 경기의 흐름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쪽인데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철강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4% 이상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이 시멘트, 화학 이런 쪽으로 중화학공업들은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친환경 관련된 쪽을 계속 또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친환경은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과거보다는 효율이 떨어지고 과거보다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무래도 들어갈 비용을 생각한다라고 했었을 때 보여주는 실적보다는 조금 더 어떤 비용 측면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을 고려했었을 때 추세는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철강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범용적인 철강보다 그래도 전방 산업이 어느 정도 확실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쪽에 철강주를 보유자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철강주 얘기 나올 때마다 두 종목은 계속 강조드렸던 것 같은데요. 철근 쪽에 대한제강 그리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제 계좌도 행복 이런 얘기는 자랑인데요. 예,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국제강, H형강, 봉형강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이런 두 회사들은 건설업황과도 같이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 실적에 대한 변화 계속 지금 이렇게 올랐어도 PER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7배, 5배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또 기회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들어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보다 보니까 또 오른 종목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황금 ST라는 종목인데 지금 철강, 스테인레스 다 하는 회사죠. 이런 쪽에서 자회사가 인프라 쪽과 관련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기회와도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도 한번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철강군에 대한 관심들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실적을 봤을 때 추가 상승은 좀 유지하겠지만 그래도 전방산업이 확실한 쪽의 종목들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대한제강, 동국제강 그리고 황금 ST에 대한 관심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민수 대표님의 계좌와 같이 여러분의 계좌도 같이 좀 풍성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또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전략까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오늘 시장은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게 옵션 반길이고 두 번째는 선거 결과입니다. 옵션 반길은 일단 오늘 미국 시장과 동향을 보다 보니까 한 0.5%대 하락 출발로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옵션 반길 때문에 변동성이 살짝 커질지는 몰라도 흔들리면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겠다고 생각되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 계속 사는지 이 여부들도 체크하면서 실적 잘 발표한 또 삼성전자 동향 이 정도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선거 결과인데 만족할 만한 선거 결과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뭐 여당이 그동안 어떤 정권을 잡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의 반응은 일단 여당의 정책을 좀 못 믿겠다. 여당 정책이 너무 실패했다. 뭐 이런 쪽으로 반응이 나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 여당의 정책 때문에 좀 실패나 아니면 여당의 정책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봤던 섹터들 이쪽은 좀 더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규제를 많이 가했던 쪽이 건설 쪽이고요. 이쪽은 당연한 것 같고 또 하나가 앞서 잠깐 얘기 드렸던 원자력 관련된 유틸리티, 뭐 한국전력 같은 이쪽이죠. 이쪽도 어느 정도 이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높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유통 쪽입니다. 유통도 상당히 많은 규제가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이제 좀 민심을 좀 얻기 위해서 좀 정책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정치적인 얘기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좀 주저합니다만 유튜브 방송도 아니고요. 서울경제TV에서 방송하는데 정치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흔들리면 사자라는 관점들 여전히 유효하고 뭘 사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별거 없습니다. 수출 잘 되는 섹터 사야 될 것 같고 경기 민감 쪽에 대한 흐름들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게 되면은 흔들려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정책과 경제는 또 민감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하셔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들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 전략까지 들어봤고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여러분께서 투자의 이 증권사 리포트들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허반석 전문위원이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IR 분석이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어떤 리포트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원익 IPS 구여 한파 완화 설비 투자 기대감 회복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는 반도체 섹터 업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은 원익 IPS입니다. 이제 업종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탑다운 방식의 종목 선정 그런 방식은 이제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정 부분 이해하실 겁니다. 필히 산업과 시장 자체가 커져야 하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이끌 모멘텀이나 현 구간의 이슈, 그리고 차트상 가격적인 메리트,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산업에서부터 종목 선정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꼭 살펴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익 IPS 하나금융투자에서 4월 5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한파 완화되고 설비 투자 기대감 회복이라는 리포트이고요. 원익 IPS는 원익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이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솔라 관련 장비 제조를 하는 기업이고 그러한 장비 제조에 있어서 매출 비중이 95% 그리고 유지 보수나 그런 부품 등에 있어서 매출이 5% 정도로 매출이 구성되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 신규 장비 투자 확대, 라인 증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투자 재개에 대한 반도체 장비 매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 소부장보다도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으로 좀 우선순위를 두어보시자라는 이야기 누누이 드렸습니다. 텍사스 한파 영향으로 부정적인 요인이었죠. 오스틴 공장이 멈추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개가 되었고요.
전방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 앞으로 좋을 것이다. 지금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리포트로 62,000원의 목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비 공급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텔, TSMC, 삼성전자의 이메모리 파운드리 설비 투자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환경들이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기업들에 있어서는 호재면 호재지 악재로 작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주 반도체 업종 리포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21년도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sek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평택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 설비 투자 진행했을 경우에 원익 IPS의 최대 수혜가 전망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조금 전망해 보면요. 삼성전자 향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높은 공급사, 주로 1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익 IPS 경우에는 시안 지역의 낸드 증설에 따라서 본격적인 수혜에 대한 가시적 성적을 확인할 때는 2분기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난해 연말부터 이번 주까지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쉬었다가 1분기 실적을 보고서 약간 실망인가 라고 싶었다 하더라도 보유자분들이라면 2분기 실적까지 혹은 많이 올랐지만 이 상승 추세가 조금 꺾인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한두 번 정도는 지켜봐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전략을 좀 이 리포트에서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올해 전체 또는 2분기 실적이 견조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다른 타사 대비해서 2분기부터 더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장비 수주의 매출 인식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장비 셋업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원익 IPS 집중해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꼭 보유자분들이라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아직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1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뭔가 출렁인다라고 한다면 그때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후반부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약 2,55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04억 원, 그리고 2분기 매출액은 4천억에 좀 못 미친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비 공급사 대장주 역할을 지속적으로 원익 IPS가 하고 있습니다. 인텔, TSMC 대규모 설비 투자, 그리고 공급사들의 미국에서도 가파른 상승들이 좀 있었는데요. 원익 IPS 한국 반도체 공정 국가대표급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의 14나노 미세 공정 투자, 그리고 비메모리향 공정장비 국산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수혜가 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해 10월 29일 방송에서 원익 IPS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전 공정 핵심 장비, 금속 매체 CVD 자력 개발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8대 공정 중 금속 배관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인데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과점했던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금속 배리어, 금속 CVD가 미세한 반도체 금속 회로를 깔고 회로를 깔 때 있어서 아주 실보다 더 낮은 나노미터급 그 금속 배선들이 서로 합선이 되지 않게 하려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 해도 무방한 그런 금속 메탈 CVD 장비를 원익 IPS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 핵심 낸드 생산 기지라고 불리는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 이미 납품을 했고 가동 중에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세 반도체들 합선이 되면 결국 불량품이 되는 부분인데 일본이 과점했던 장비를 국산화했다. 그래서 제가 원익 IPS를 반도체 공정 장비 국가대표급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 시장 보실 때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제1을 일부 원익 그룹주 함께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왔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좀 해보겠는데요.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던 때가 10월 29일이었습니다. 10월 29일 라인을 하나 그어보고요. 그때로 차트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상승을 하지 않았던 구간으로 차트를 되돌려보면 10월 29일 라인이 이 정도 될 거고요. 아직 10월 29일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차트가 나올 겁니다. 이러한 차트에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그려보면 현재 이러한 모습의 추세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최근의 저점과 그리고 가장 낮았을 때의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시고 그 두 선을 가지고서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이어본다라고 보시면 이러한 추세선이 나올 겁니다. 이 추세선 상에서 다시 한번 추세 되돌림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한번 보면 평행한 선을 긋고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요. 이러한 추세가 하나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작은 네모 상자를 통해서 되돌림 자리들이 있었다라는 구간들을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큰 네모 상자에서는 일부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보유자분들도 매도를 하려면 큰 네모 상자, 큰 파란 네모 상자 권역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일부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이후의 차트 흐름들을 본다면 매수를 한 기점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점이 10월 29일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보고도 매수를 하셨다면 대부분 이 파란 네모 상자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던 언저리에서 매도를 하셨다 하더라도 적어도 40%가량의 수익을 보셨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현 구간까지 보유를 하셨던 분들은 한 70%가량의 수익을 보셨을 텐데 이제 앞으로 이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다시 한번 본다면 이러한 추세선, 이 추세선이 새로운 바닥 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이후에 가파른 추세선을 긋는다면 이러한 추세가 될 텐데 앞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 47,000원 정도가 새로운 바닥. 조금 더 안전하게 본다면 45,500원 권역이 일부 바닥으로 재차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은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보유자분들은 적어도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이 3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45,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9월 정도까지는 보유를 해보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자분들은 45,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신규 접근하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45,000원까지 조정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 구간으로 이제 시계를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트가 나오고요. 추세를 긋는다면 이러한 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 가격이 5만원 권역인데요.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않고 시끌벅적할 때를 피해서 추세상 고점 영역이다라고 판단되는 기업들은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이라는 우선순위에서 장비 부분이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는 제가 방송에서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월 8일을 기점으로 이 우선순위는 일부 수익 실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망라하고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보실 때에는 많이 오르지 않은 그리고 추세선 저점 구간인 하지만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원익 IPS 오늘 소개를 드리는 부분은 너무 고점에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그리고 오늘 리포트에서 함께 살펴보셨듯이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높은 영업이익에 대한 구간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 현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가 보유자 영역이다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47,000원부터 매수를 해볼까라는 메모를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함께 시작할 때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네이버, 카카오, CJ제일제당, 이마트입니다. 그러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전략을 꼭 지켜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빠른 대응이 또 어려우시니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꼭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덜컥 들어갔다가는 차익 실현 매물에 속절없이 47,000원, 45,000원까지 혹 지속적인 조정이 나올 때에 고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35,000원 이하에서 매수했던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수급도 좋고 워낙 기술력 있는 기업인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 꼭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상에서는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꼭 강조해서 드리니까요. 그 부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분들께 점이라고 한다면 시끌벅적할 때 추세상 고점 영역에 있는 기업들 따라가라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하지만 하락이 나올 때의 대처가 어려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영역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폴리드 줌 카메라, 그리고 유통, 그리고 증권업종도 마찬가지로 1월 1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스피, 그리고 증권업종, 그리고 1일 거래대금 모두 다 고점을 찍고 3월 초까지도 3월 말까지도 굉장히 3개월 연속적으로 지수 지지부진한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끌벅적할 때보다도 뉴스가 한바탕 다 나오고 나서 조금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가 시끌벅적했던 기업들 메모해 두셨다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1분기 실적에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오거나 적어도 5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까지도 함께 오늘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익 IPS 리포트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 리포트는 서울경제TV 허반석 노란톡 오픈방에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이야기나 기업들에 대한 논의, 토론 함께 장이 열려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원익 IPS나 반도체 섹터 이번 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반도체 섹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안에서 장비, 소재, 부품 그리고 후공정 순으로 중요도를 정하자라는 이야기들 이번 주에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장비주의 대장인 원익 IPS 오늘 분석을 해봤고요. 지난해부터 가파른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런 차트를 보면서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추세상 이렇게 고점에 있는 기업들은 추격하지 말자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드렸습니다. 함께 가격 전략들도 챙겨드렸으니까요. 같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허반석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고수익 작전 포트 고수익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자, 이번 주에 드렸던 두 가지 종목이 모두 다 시세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했던 종목들이 다 시세가 나서 좀 상당히 출발이 좋은 상황인데 자, 먼저 고수익 포트 운영 방법부터 같이 확인하시죠. 네, 김성의 고수익 포트 운영 방법입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헷갈리시는 분들 자신의 투자 성향부터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액으로 빠른 수익을 추구하신다면 고수익 단기 포트 참고해 보시고요.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하시면 고수익 장기 포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익을 향한 이주현 전문위원의 작전, 각자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종목별로 목표 수익률 꼭 달성해 보실게요.
네, 자 운영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양봉샤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저도 오늘은 양봉 원피스를 입었는데 자 오늘도 저희 계좌가 양봉을 잘 만들어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어제 장기 포트에 담을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던 성찬 기업 지주 어제 또 5%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지금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요. 자, 이 기세라면 목표가도 금방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금 성창기업 지주를 이제 중장기로 이렇게 좀 포트에 담았는데 아무래도 어제가 이제 좀 타이밍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와줘서 상당히 이제 괜찮은 흐름인 것 같고 제가 이 종목 어저께 이제 설명드릴 때 보성 파워텍에서의 이제 굉장히 장기간 의미 있는 그런 지지와 저항을 거쳤던 가격대를 뚫어내면서 이제 시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성창기업 지주 역시 2,500원이라는 이런 이제 저항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차트를 길게 보시면요, 이 2,500원이라는 자리가 99년도 뭐 89년도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하게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해왔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 저항대를 이제 돌파를 해준다면 좀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실적이. 그리고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공항 부산 쪽에 만든다는 그곳에도 이제 땅을 가지고 있고 뭐 나무, 뭐 땅, 산 뭐 이런 거 있냐 할 거 없이 굉장히 땅을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이제 자산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좀 꾸준히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정고점 부근을 갖다가 이제 살짝 돌파를 하는 2,500원대를 어제 살짝 돌파를 해주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기술적으로 이제 놓고 본다 하면 지금 현재 추세대 저항 자리를 어저께 이제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항을 뚫어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 오늘 뭐 음봉이 눌림으로 하나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요 2,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승 추세 지지받아야 되는 곳에서 지지를 받고 방향을 위로 돌려줬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또 거래량 한번 나오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주가 상승시키고 기간 조정 거치고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거래량이 굉장히 뭐 크게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평소 대비해서 거래가 일단 이렇게 올라주면서 2,500원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부분이 좋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시면 박스권으로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이 기간을 시장을 두고 한번 본다고 하면 시장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뭐 2월 중순부터 시장도 많이 밀렸고 한 걸 따져본다면 굉장히 양호하게 주가를 잘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주가를 누군가가 지켜줬다라는 부분은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 음봉이 나온다 하면 여전히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큰 폭에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시가 부근이 2,400원 정도 되는데 그 시가를 갖다가 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음봉 조절 그리고 조정 그리고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뭐 한 50% 정도의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 조정이 나온다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 포트로 이렇게 넣었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시세가 나와가지고 빨리 제외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만약에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 시세가 거래량이 또 터진다면
기간 조정을 좀 또 거쳐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방송 지금 우리 김성 앵커님의 포트폴리오 요거 채널 고정하시고요. 항상 애청해 주시면 다음에 성장기업 지주가 올랐을 때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중장기업 포트로 저희가 종목을 넣었는데 어제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시세가 나와주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제 또 포트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 가격대를 좀 돌파한 만큼 또 거래량이 실리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같이 챙겨가 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 대비하기 위해서 sek터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는 어떤 섹터가 강했고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떤 섹터를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전일 강세 섹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증권주가 되겠죠. 어저께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을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증권 섹터주들도 좋다 말씀드렸는데, 증권 섹터주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단체적으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은 예상을 못했고요. 뭐 이제 개인적으로 가족분들하고 유진투자증권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너무 이제 급등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실적 시즌이 됐을 때 시장이 좋은 상황이냐 안 좋은 상황이냐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증시가 활황일 때는 증권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시면 증권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양호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유한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의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고 어저께 막 상하고 했던 뭐 유한타증권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뭐 SK증권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실적이 막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지만 어쨌든 가볍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주들 뭐 앞으로 어제 이제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더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쪽은 이제 좀 단기적인 전략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 생각에 강세가 예상되는 섹터는 이제 제지 그리고 시멘트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쇼티지 얘기 여러분들 계속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있는 부분이겠죠. 시멘트라든지 이제 제지도 지속적으로 이제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들을 한번 돌려보신다면 뭐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이슈가 있지만 뭐 다른 시멘트 관련주들 대부분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항권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자리에 안착해 있다라는 점에서 시멘트주들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눌림 나왔던 거 중소형주들 안에서 한번 찾아보신다면 좀 강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텍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반도체 쪽은 그래도 좀 무난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이 될 것 같고 시멘트 쪽 그리고 제지주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것들보다는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봐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전기차 그러니까 수소차나 전기차, 기차전지 이쪽들도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점 매수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장 앞두고서 또 섹터 흐름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든든하게 여러분께 투자 작전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이 투자 작전 잘 가지고 이제 실전 매매에 들어가 봐야겠죠.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영동 지역에는 5mm 내외의 약한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한편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5도 내외를 보이며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아침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출근길 나서실 때 입고 벗기 편한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서울 동부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고요. 오늘 아침까지 충남과 전라도를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며 먼지는 오전 중에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수원 5도, 춘천 3도로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수원 16도, 춘천과 대전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낮 기온은 속초 15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9도, 대구 10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1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